차트에 모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보조 지표들을 모두 적용시켜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가 보이시나요? 막 전문가 같고 고수가 쓰는 차트 같나요? 제 눈에는 전문가나 고수 느낌은 나지 않고 허세가 가득한 차트가 보입니다. 네, 눌림목 마스터 달빛 주식입니다. 오늘은 주린이 분들을 위한 각종 보조 지표 중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몇 가지 지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차트 처음에 들어가시면은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 정도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일단 차트에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지표 추가 들어가서 가격 지표, 가격 이동 평균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팅이 되고, 자, 여기서 다시 환경 설정으로 각각 지표에 대해서 추가 여부나 굵기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5일선, 11선은 없애주고요. 21선, 61선, 121선. 자, 그리고 각각 차트의 크기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색깔도 본인이 원하게 색깔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지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의 정의는 간단하게 주가 평균 가격을 선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21선 이동평균선을 보면은 121선은 6개월의 평균 값입니다. 자, 120일이 왜 6개월 120일이냐 하면은, 자, 일주일 장이 열리는 날은 5일이죠. 공휴일 빼고. 자, 곱하기 한 달 4주로 생각하면은 20일. 곱하기 6개월 평균이니까 120일. 이해되시죠? 즉 121선 위에 주가가 있으면 (6개월) 평균 주가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반대로 121선 밑에 주가가 있으면은 6개월 평균 주가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5일, 10일, 20일은 단기 이동평균선, 60일, 120일, 240일은 장기 이동평균선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여기서도 5일선, 21일선, 61선 눌림 매매 등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많은 기법이 존재합니다. 자, 간단하게 5일선을 타고 가려면은 급등주에서 많이 나옵니다. 5일선을 타고 가다가 5일선을 이탈 시 도망이라는 개념이고, 자, 21선은 황금선이라고 많이 불리며, 자, 단기 상승 흐름을 탄 종목이 조금 흔들어도 21선을 타고 간다는 개념입니다. 자, 달빛 주식은 121선, 241선, 481선까지 장기 이동 평균선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볼린저 밴드 설정해 보겠습니다. 지표 추가, 가격 지표 들어가면은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연결 설정으로 보시면은 상한선, 중심선, 하한선 있습니다. 자, 중심선은 되게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여기도 각각 이 평균값을 기입하는 수치창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수치로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심선이 사라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차트 위에 이렇게
상한선과 하한선만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자, 볼린저 밴드는 간단하게 주가가 가는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고속도로처럼 쭉 뻗는 게 아니라 산골에 있는 도로처럼 이렇게 굽이 확장과 응축을 만들어냅니다. 즉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주가가 이 볼린저 상단을 맞으면 떨어지고 이렇게 하단을 맞으면은 다시 도로 가운데로 원위치로 복귀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상단에 오면 팔고 하단에 닿으면은 사면 된다, 이런 개념이죠. 하지만 이 볼린저 밴드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일반적인 박스 형태나 힘이 없을 때는 잘 맞아 떨어지지만 이렇게 대상승이 나오는 시기에서는, 자, 원래대로 하면은 여기서 상단에서 맞고 떨어져야 되죠. 하지만 계속 뚫고 치고 나가버립니다. 자, 이 구간이죠. 또 반대로, 자, 요 하단 부분, 자, 여기서는 하단이니까 맞으면은 주가가 올라가야 되지만 다시 그냥 하단선을 밑으로 뚫어버리고 빠지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대상승이 나올 때는 상단을 뚫고, 폭락이 나오면 하단을 뚫어버립니다. 자, 이게 오늘 제가 말씀하는 보조 지표 설명드리는 부분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거의 모든 보조 지표들이 평균값을 이용합니다. 일정 구간이나 그 기간의 설정값에 따라 평균값을 이용하여 보조 지표들이 생성이 되는데, 대상승과 대폭락에는 허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값을 이용하기 때문에. 즉 파동이 약한 잔잔한 구간에는 맞을 수 있지만 파동이 커지는 대상승 구간과 대폭락 구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다음은 RSI 지표 보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넣었던 지표들은 너무 복잡하니까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자, 전부 삭제를 하고 RS 지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지표 추가, 모멘텀 지표로 들어가서 여기 RSI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RSI 지표를 추가하게 되면은 여기 밑에 부분에, 거래대금 밑에 부분에 새로운 지표가 창에 추가가 됐습니다. 이 RSI 지표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자, 100 기준으로 70이 넘어가면 과매수 구간입니다. 자, 100 기준으로 30 이하로 내려가면 과매도 구간입니다. 즉 70 이상이 넘어가면은, 자, 고평가 구간이고 30 이하로 내려가면은 과매도 구간이 됩니다. 자, 차트 보면은, 자, 이렇게, 자, 100 구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여기서 70 라인, 30 라인 선이 잡히고, 주가가 70을 넘어가게 되는 구간과, 자, 30을 이탈하는 구간. 자, 이 지표에도, 자, 30 이하에서는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타임. 자, 70을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한다. 자, 이런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자, 이 지표의 함정도 이제는 이해하시겠죠? 자, 대상승 나올 때나 대폭락이 나오면은 이 지표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 30 이하의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에 들어갔는데 폭락장에서는 매수 들어갔다가 그냥 지하실 구경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일목균형표 보겠습니다. 먼저 일목균형표를 차트 설정 먼저 하겠습니다. 지표 추가, 가격 지표 들어가면은 이렇게 일목균형표 밴드 말고 일목균형표가 있습니다. 자, 추가해 줍니다. 자, 이렇게 추가하고 나면은 일명 요 구간 구름대라고 합니다. 자, 일목균형표의 정의는 간단하게
오늘의 현재 봉이 26일 뒤 구름대를 만들어냅니다. 이 구름대는 매물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즉 쉽게 이날 생성된 봉이 대충 26일 뒤에 이날의 구름대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구름대는 매물대라고 매물대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구름대 밑에 있으면은 매물대에 막혀서 힘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가가 구름대를 뚫어버리면은 이 구간에서 구름대에서 다시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런 개념인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신뢰는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매물대 차트라는 것 좀 보겠습니다. 지표 추가, 가격 추가에 여기 보시면은 대기 매물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주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생성이 됩니다. 매물대 차트는 간단하게 매물대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이 구간에서 지금 매물대가 많이 있다. 이 구간에서는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다.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런데 또 간단하게 보면은 이 주가가 많이 겹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매물대 그래프가 높아지고 여기서는 주가가 많이 겹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매물대가 적게 잡힙니다. 또 이 지표의 가장 큰 단점은 이 설정하는 기간에 따라서 그래프 수치가 엄청난 차이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구간 이렇게 당겨서 몇 년 구간을 하게 되면은 지표 변수와 요 구간을 또 했을 때 지표 변수 이렇게 검색하는 구간에 따라서 그래프는 계속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의미 없는 보조 지표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마지막으로 거래량을 넣어야 되냐, 거래 대금이 중요하냐, 이 부분입니다. 얼핏 보면은 같은 의미 같지만 아닙니다. 어떤 주식은 500원이고 어떤 주식은 5만원일 때 여기에 이 부분을 거래 대금으로 하냐, 거래량으로 설정을 하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주식은 500원이고 어떤 주식은 5만원일 때 거래량만으로 보면은 500원짜리 종목은 거래량만으로 보면은 갑자기 이날 이렇게 큰 그래프가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날의 거래 대금을 보면은 20억 정도 터진 겁니다. 그런데 5만원짜리 주식의 거래량을 봤을 때는 평상시랑 크게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날 거래 대금을 확인해 보면은 50억이 터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거래량보다는 거래 대금을 신뢰를 하셔야 됩니다. 거래 대금은 몇백억, 몇천억 바로 뇌에서 거래가 터졌다라는 기준치가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보조 지표들을 모두 차트에 넣어 보겠습니다. 차트에 모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보조 지표들을 모두 적용시켜 봤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보이시나요? 막 전문가 같고 고수가 쓰는 차트 같나요? 제 눈에는 전문가나 고수 느낌은 나지 않고 허세가 가득한 차트가 보입니다. 저도 가끔 다른 주식 유튜버 탐방을 하는데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차트가 지저분하면은 바로 믿고 거릅니다. 제가 이런 모든 보조 지표들을 통달해서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고수분들은 각 보조 지표의 이해도와 활용 능력치에서 이미 저세상급의 레벨에 도달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고수분들도 자신에게 맞고 필요한 보조 지표 몇 가지만 사용하고 계실 거라 확신합니다. 가장 좋은 보조 지표.
자, 여러분도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좋은 보조 지표는 제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수익을 주는 보조 지표입니다. 저도 보조 지표에 목숨 걸었던 초보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한두 개씩 보조 지표를 삭제해 왔고, 지금은 장기 이동 평균선만을 이용하고 그에 맞는 매매법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자, 차트는 화려함보다는 단순하게 이렇게 설정하셔서 한눈에 그 주가의 흐름이 보여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